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팀 스프링 캠프가 시작한 현 시점에서 피묻히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10개 구단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의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데 저라고 맞추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1위는 NC 다이노스입니다. 현 시점에서 NC를 넘을 만한 전력의 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조화도 전성기에 속해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우승에 자신감도 넘친다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약점이라면 마무리와 추격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불펜진을 커버할 수 있는 타선이 있습니다. 나성범, 양의지, 박성민, 네 베테랑과 권희동, 강진성의 신진 세력들, 여기에 박민우 선수까지 쟁쟁한 타자들이 불펜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변수는 선발입니다. 외인을 빼고 구창모와 송명기, 이재학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발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의 성장은 눈부시지만 풀타임 경력이 없습니다. 이재학 선수는 계속되는 부진에 빠져있죠. 송명기 선수는 19시즌 1, 2군 합쳐서 단 19이닝이지만 20시즌 1, 2군 합쳐서 103이닝입니다. 관리를 한다 해도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발진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2위는 KT 위즈입니다. 로하스의 이탈, 하지만 고영표와 신재민, 안영명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로하스의 빈자리는 문상철과 알몬테가 메울 수 있다고 보고요. 불펜도 보강되면서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하선발에 고용표가 들어가면서 선발의 다양성이 가미되었죠. 유일한 걱정거리는 마무리. 현재 불펜 선수들은 마무리보다는 필승조가 어울리는 선수들입니다. 20시즌 해결하지 못하고 시즌이 끝났는데요. 과연 스프링 캠프에서 그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찾는다면 우승도 가능한 팀이라 생각합니다. 변수는 소용준 선수가 연년으로 잘할 수 있을까? 새로 등장한 배정대 선수를 비롯한 젊은 야수진이 이번에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변수로 보입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가을 야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위는 LG 트윈스입니다. 팀 전력에 누수도 없고 영입도 없습니다. 차명석 단장님이 LG의 뎁스는 가장 두껍지만 전력은 3위로 본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전력 누수도 없고 영입도 없다는 건 지난 시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LG에서 단점이라면 비슷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다라는 점이죠. 김현수와 홍창기, 이영종과 최은성, 정주영과 김민성 등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많아서 잘할 때는 신바람이 불지만 못할 때는 무풍입니다. 주자가 나가는 경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LG가 분명히 강하지만 포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팀이 겁을 먹고 LG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은 21시즌도 계속될 겁니다. 우승 전력은 아니더라도 가을 야구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4위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최주환과 오제일의 이탈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대체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제일을 대신할 김민혁 선수와 신성현 선수 그리고 서일 선수가 있습니다. 오상 선수로 강승호와 박계범도 있죠. 충분히 오제일 선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룬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 박계범 선수를 쓸 수도 있고 기존의 오재원 선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허경민 선수를 2루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3루야 서일이 있으니까요. 두산의 단점 중 하나가 좌편향 타선이라 자완에게 약하다는 것인데 2루와 1루에 우타자가 포함된다면 오히려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두산이 시즌 초반에 고전할 수는 있어도 후반에 가면 무서운 뒷심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위로 선정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대체 선수들이 주전으로 발돋움하면서 강팀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5위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저 루테라는 정민철 단장의 의지를 따르고자 합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던 해에도 5위를 얘기하게 하던 정민철 그 당시 해설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 솔직히 힘들지만 한화를 5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발진과 불펜진 구색이 맞춰졌고 타선이 문제이긴 하지만 몇몇 괜찮은 야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장혁과 조한민, 박정현 이 세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근호의 타격이 생각나는 유장혁, 송강민의 타격이 생각나는 조한민, 김민재 선수가 생각이 나는 박정현. 이 중 두 명만 터져도 불가능한 선수는 아니다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6위는 롯데 자이언츠. 저에게는 가장 아이러니한 팀입니다. 분명 잘할 팀인데 뭔가 애매합니다. 이름값만 보면 어떤 팀보다 강해야 하지만 애매합니다. 타선이 생각보다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스태티즈 기준으로 WAA가 마이너스 0.60의 타격 지표를 보여준 롯데. 타선의 활약에 따라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위 팀들의 전력 누수가 있다. 반면에 롯데는 수술로 이탈하는 민병헌 선수를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가을 야구를 뛰어넘어서 그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자완 거포형 타자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타자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좀 시너지가 덜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7위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김하성과 김상수의 이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뎁스가 얇아졌습니다. 심지어 타자 용병도 지명타자로 쓰겠다 하는데요. 이번 키움 히어로즈의 행보를 보면 선수단 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가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타선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공개적으로 리빌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22시즌과 23시즌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8위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오제일의 합류, 분명히 타선의 힘은 강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발진도 준수하고 불펜진도 준수합니다. 그렇지만 타선은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제일을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삼성의 약점도 보완이 되었을까요? 삼성은 150km 가까이 나오는 속구와 커브에 약한 팀입니다. 근데요, 오제일 선수도 하이볼에 강속구를 던지고 커브를 떨어뜨리면 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은 타자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오제일 선수의 약점이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용병 타자인 피넬리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삼성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을 아래에다 두었지만 충분히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삼성은 상위권에 예상되는 팀들에게 너무나 약합니다. 하위권 팀들에게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기아와 6승 10패로 열세이고요. KT와는 4승 12패로 열세입니다. NC와는 5승 9패 2무로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팀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느냐, 하위권의 보합세에서 우세로 바꿀 수 있느냐가 가을 야구를 갈지 말지를 결정할 건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하위권에 두는 이유 중 하나도 됩니다. 9위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양현종의 이탈 정말 큽니다.
외국인 두 선수는 정말 좋은 투수라고 평가가 있지만 양현종이 빠진 선발진이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임기영 선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는데요. 4선발, 5선발이 경쟁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2군에 선수를 올릴지 불펜에서 메울지는 캠프가 끝나봐야 하겠지만 버거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감독 FA와 사이언 트레이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겠죠. 타선은 작년보다 나아질 겁니다. 류지혁과 김태진 선수가 내야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터커 선수가 1루수가 되면서 좌익수는 나지완, 중견수는 최원준, 우익수는 이창진으로 이어지는 외야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에이스 양현종의 이탈이 너무나 커 보여서 9위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10위는 SK, 이제는 SSG입니다. 최주환과 김상수의 영입으로 도약을 꿈꾸는 팀입니다. 제가 하위권으로 분류한 건 불펜과 타선 때문입니다. 하재현 선수의 공백으로 서진영 선수가 마무리를 합니다. 필승조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선발 후보라고 하고 이태양, 김상수 선수는 뜬볼령 투수라 운합구장과 맞지 않는 선수이죠. 특히나 이태양 선수는 투구 회복이 느린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 도전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박민우 선수도 손목 수술로 5월달까지는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영일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난 시즌 부진했습니다. 그렇다고 2군에서 올라올 선수가 있느냐? 마땅치 않습니다. 21시즌도 불펜진은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선의 최주환의 합류가 반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주환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인고의 변화로 생각보다 SK 타자들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나아질 것이냐?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시즌과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19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아직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전력차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